저희 기고배 선수 있잖아요. 5가지 루틴을 따랐다고요. 첫 번째는 내 자세를 믿고 쏘자. 두 번째는 빨리 들어와서 뒷손 깊숙이 붙인 후에 세 번째 왼쪽 어깨를 10점 방향으로, 네 번째는 탄력 있고 경쾌하게, 다섯 번째 바람 그까짓 거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어진 5가지 문장인데 실제로 기보배 선수가 런던 올림픽까지 사용했던 루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기보배 선수의 최종 루틴은 5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들어 받아들 수 있는 정보 처리량이 7을 기준으로 2가 많거나 적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에서 9까지 그 파이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정보량이라고 해요. 10이 넘어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케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건프로와 함께하는 월 1,000만원 벌기 프로젝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36만원 반지하 월세 신불자인 건프로에서 부동산 컨설팅으로 연봉 10억을 달성하고 아파트 6채 매입, 연매출 200억이 되기까지 매출을 하기 전까지 제가 몰입했던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최적의 루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6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를 아시나요? 역대 최고의 선수 중인 한 명인 세레나 윌리엄스는 어느 날 경기에서 뜻밖의 예선 탈락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경기를 패한 요인을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오늘 경기에서 진 이유는 운동화 끈을 원래대로 세게 묶지 않았고 샤워기의 헤드를 가방에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을 5번 튕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레나의 답변은 상대 선수의 기량이 좋았거나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데에서 페인을 찾지 않은 거예요. 공을 5번 튕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루틴을 따르지 않은 것은 페인으로 꼽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세레나 윌리엄스는 최종 루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경기에 졌다는 겁니다. 이 최적 루틴이란 것은 징크스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최적 루틴이라는 게 어떤 습관, 루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적용해야 될 것이 최적 루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 옷을 입을 때 거래 성과가 올라간다는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검은 넥타이, 보통 검은 넥타이를 고수를 하는데 거래 성과가 올라가는 저한테 루틴이에요. 더 굳은 의지와 노력을 반영해야 하는 반면에 쓰는 그런 용어인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피하려 간다는 것이 징크스라면은 일의 성공이 가까워진다는 믿음으로 일련의 행동을 반복하시는 것이 최적 루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틴이란 개념은 특히 일의 성패가 명확한 운동선수들한테 자주 볼 수 있어요. 특히 양궁 보물인 저희 기고배 선수 있잖아요. 5가지 루틴을 따랐다고요. 첫 번째는 내 자세를 믿고 쏘자. 두 번째는 빨리 들어와서 뒷손 깊숙이 붙인 후에 세 번째 왼쪽 어깨를 10점 방향으로, 네 번째는 탄력 있고 경쾌하게, 다섯 번째 바람 그까짓 거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어진 5가지 문장인데 실제로 기보배 선수가 런던 올림픽까지 사용했던 루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기보배 선수의 최종 루틴은 5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들어 받아들 수 있는 정보 처리량이 7을 기준으로 2가 많거나 적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에서 9까지 그 파이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정보량이라고 해요. 10이 넘어가면은 정보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실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 뒷번호가 금융기구에 설정하는 비밀번호 같은 것서 5에서 9자리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보배 선수의 5문장도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기에 적당한 개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해. 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루틴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하지만 이건 루틴이 아닌 최적 루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습관에 해당된다는 거로 봐야 되겠죠. 결국 최적의 루틴은 더 굳은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야 하는 방면에 쓰여야 하는 그런 용어예요.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흐트러지고 집중력을 제어 못하는 수가 없거든요. 순간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적용해야 될 것이 최종
루틴이에요. 저는 6가지 문장으로 된 최종 루틴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그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최종 문장을 외우고 싶다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순간에 정신을 올바르게 세팅하고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최종 루틴을 만들어주는 6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무의식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무의식이 발현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몰입 상태에 누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항상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초집중으로 일하는 혹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재확인하고 다시 또 각인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나는 집중과 몰입 상태로 공부하고 남들은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리더다. 그 몰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성과를 낸다는 거는, 최상의 성과를 낸다는 건 그 상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최상의 자존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이 이상의 존재다. 나는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시험에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비즈니스 그 이상의 존재다. 나는 그 이상의 사상가다. 그 이상의 뭐다 해가지고 눈앞에 놓여있는 일 혹은 그 시험과 같은 가업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놓여있는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과정 순간의 하나일 뿐이고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제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도구, 그렇게 하시면 그 비즈니스 산이라는 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거기에 조금 나아지는 건데, 나는 이 일에 이 시험을 지배한다, 이런 문장이에요. 앞서 얘기한 세 번째 문장을 더 길을 넣어주는 문장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가진 능력치에 객관적인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하고 괜찮아요. 평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일 혹은 이 시험을 지배하겠다, 그런 의지로 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상의 정신 상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 분야의 신이다. 나는 무일무이한 존재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계 설정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목표 설정에 앞서서 나는 그 이상을 벌 수 없어. 나는 그 대학 혹은 힘들 거야. 나는 이거를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혹은 나는 초자아라고 할 수 없어. 실수라는 게 당연하지. 이런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쉽게 합리화버리고 성장할 수 없게 돼요. 어떤 분야의 신이다. 어떤 분야에 리밋이 없다. 이렇게 하는 생각과 태도로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빠르게 흡수하고 배워나갈 수 있고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문장이죠. 이 문장은 저한테 아주 큰 자극을 주는 문장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 비전, 욕심, 꿈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이 큰 성취를 이루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꿈꾸는 그림만큼 담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나라까지 가지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 문장을 새길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무의식적으로 아주 큰 스케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에서 9개 사이로 문장, 나 자신에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상태로 끼워주는 최적의 루틴을 문장을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더 성공할 수 있는 멋진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축적된 성공 경험은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자신감, 확신감을 심어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만의 최종 루틴이 생산되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자신만의 원칙,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인 김태현 회장님이 했던 말인데, 그도 했고 그녀도 했으면은 왜 나는 못해?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를 설정해 두지 마시고 어떤 목표점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멋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나가기 원하고 멋있는 삶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항상 힘내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나눠주시고 자주 시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로 소통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